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하는지 그 특징들과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 거기에 문화 전파의 그런 종류까지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역 격차가 발생해요. 자, 크게 두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접근성이 향상된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애초에 교통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관광산업도 발달하겠죠. 결국 관광산업이 발달한 원인은 뭡니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성이 좋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경제활동 자체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반면에 교통조건이 불리한 지역 볼게요. 자, 교통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인구와 기능이 외부 지역으로 유출이 됩니다. 자, 어디로 유출이 될까요? 당연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유출이 되겠죠. 접근성이 좋은 지역. 자, 우리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인구와 기능이 유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빨대 효과 뭐예요? 빨대는 결국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걸로 봤을 때 빨대 효과는 뭐냐?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지역으로 인구하고 기능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빨대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교통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첫 번째, 자, 그리고 교통 조건이 애초에 불리한 지역 두 번째로 봤을 때 요 두 지역 간에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측면에서 인구하고 기능 측면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른 해결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의 노력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냐? 당연히 낙후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이겠죠.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생활 편의 시설을 유치해 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혁신도시 개발이 있죠. 자, 혁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애초에 교통 조건이 불리한 지역들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켜주기 위한. 지난 시간에 우리 혁신도시 지역들 많이 봤었죠. 가장 가까운 도시 인근에 진주도 혁신도시가 있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정부의 노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역사회도 노력해야 합니다. 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돼요. 자, 이렇게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지역의 경쟁력은 당연히 강화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특산물 있습니다. 특산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 남해 특산물 같은 경우에 마늘, 유자 이런 것들 있죠. 자, 마늘이나 유자라든지 이런 특산물들을 개발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지역 특성화 상품입니다. 지역 특성화 상품. 대표적으로 마스코트 생각하면 돼요. 마스코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성화 상품을 만듦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 밑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춘천 교통로 확충의 효과와 문제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왼쪽 주황색 그래프 먼저 볼게요. 서울 춘천 고속국도 이용 차량 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2009년 먼저 볼까요? 2009년에 거의 1000만 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약 6년 뒤 2015년은 지금 몇만 대까지 늘어났습니까? 거의 3천만 대에 육박하죠. 거의 3배가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3배. 6년 동안. 자, 이렇게 교통網확충되면 당연히 서울하고 춘천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춘천시 총인구수 볼까요? 2009년에 비해서 2015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글 이제 볼까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지역 내 인구 유입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기업도 유치됐고 관광객도 증가할 겁니다. 요게 가능한 원인은 뭡니까? 교통의 발달이죠. 교통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자, 부정적인 효과 볼까요? 자, 쇼핑, 문화, 교육 수요 등은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쇼핑을 할 때 춘천보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도시의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에 쇼핑이나 문화, 교육 이런 데는 조금 더 수도권, 즉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빨대 효과라고 하죠. 아까 빨대 효과 뭐였어요? 인구하고 기능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었죠.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 이런 거를 빨대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교통통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역격차 해결 방안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도시화나 산업화 앞에서도 배웠지만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해서도 당연히 생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국에 여러분들 도시가 발전하면 생태 파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통신의 발달에 생태 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환경오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통수단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죠. 당연히 이러한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도 발생하고요.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가 파괴돼요. 자, 도시와 철도가 증가하면서 산림이 훼손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도시와 철도를 지을 때 기존에 있던 산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림을 정리를 하겠죠. 나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도시와 철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을 정리하게 되면서 산림이 훼손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녹지 공간도 감소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외래동식물이 유입돼요. 외래동식물. 여러분 외래동식물은 어디 사는 동식물입니까? 당연히 외국에 사는 동식물이겠죠. 외국에 사는 동식물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됩니다. 여러분 연속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리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있겠죠. 지리적으로. 자, 당연히 여러분들 도로나 철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자연에 있는 사이에서 짓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의 연속성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태 먹이사슬도 파괴가 돼요.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원인은 결국 뭐였어요? 아까 위에서 봤던 외래동식물이 유입되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결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감소하고요. 서식 환경 또한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요거 해결 방안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환경 친화적 개발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개인보다는 기업적인 측면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환경 영향 평가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만 실시합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로 건설 시에 우회도로를 건설합니다. 왜 우회도로를 건설하냐? 여러분, 우회도로는 쌤이 그림으로 옆에 설명해 줄게요. 여기 파란색 원 보이시죠? 자, 원이 우리가 자연이라고 봤을 때, 자, 자연의 가운데에 도로를 뚫게 되면 당연히 1번 지역과 2번 지역이 단절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하고 2번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우회도로, 즉 겉을 도는 이런 도로를 형성하는 게 해결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생태 통로가 있는데요. 생태 통로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당연히 동물을 위한 거겠죠. 쉽게 말하면 동물 통로예요. 동물들이 도로로 다니는 게 아니고 동물 전용 통로를 따로 개설해 주면서 동물들의 로드킬이라든가 아니면 무분별한 죽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 저감이란 거는 결국 떨어뜨리는 거죠. 배기가스를 떨어뜨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의 대표적인 차량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선박 평행수 처리 장치 의무화가 있어요. 여러분, 선박 평행수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 볼까요? 우리가 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네모난 모양이 아니죠. 배 같은 경우에는 물살을 가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모양은 당연히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박의 밑쪽에 이렇게 평행수를 설치해놔요. 평행수. 자, 평행수를 설치하는데 왜 선박 평행수 처리 장치를 의무화하냐? 요 평행수를 통해서 우리가 외래 동물이 많이 유입됩니다. 요 평행수 안에 외래종, 뭐 대표적으로 뭐 황소개구리, 뭐 삼치 이런 애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요. 자, 이러한 애들이 평행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박 평행수를 자주 처리하는 처리 장치를 의무화하면서 우리가 외래종 유입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밑에 규제 밑에 보면 쌤이 지금 사회적 유인 적어놨죠. 사회적 유인. 여러분, 유인이 뭐예요? 유인. 무언가를 하도록 이끄는 거죠. 이끄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도록. 자, 우리가 유인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긍정적 유인이 있고요. 두 번째 부정적 유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긍정적 유인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도록. 자, 그러면은 정반대인 부정적 유인은 뭘까요? 당연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옆에 쌤이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긍정적 유인 같은 경우 예시는 마트 시식이 있습니다. 마트 시식. 여러분, 마트 시식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시식을 함으로써 어떤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요런 게 긍정적 유인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건데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마다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할인을 많이 하면서 얻도록 하는 효과가 뭐예요? 이 물건을 사도록 긍정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반면에 부정적 유인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과속카메라. 여러분들 과속카메라는 뭡니까? 과속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죠. 과속을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자, 불법 주차 벌금도 마찬가지. 불법 주차 벌금은 왜 냅니까?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않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정적 유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위에 규제 있죠. 규제. 지금 파란색으로 줄 끄는 규제. 결국 규제는 뭡니까? 긍정적 유인하고 우리가 사회적 유인을 봤을 때 긍정적 유인보다는 부정적 유인이 강한 거죠. 이러한 부정적 유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배출을 규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번 봤고요. 자, 첫 번째 지역격차의 발생이 있었고, 두 번째 생태환경의 파괴, 그에 따른 해결 방안까지 오늘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자,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